안녕하세요. 부동산 한얘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던 빚이 많은 부동산 시장 중에 하나, 갭 투자에 대하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정확히는 갭 투자라기보다는 올바른 전세 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요약일 텐데요. 갭 투자는 사실 갭 투자 그 자체라기보다는 전세를 올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세 시장이 굉장히 지금 혼란한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왜 갭 투자가 위험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밑에 좋아요하고 구독, 알람 눌러주시면은 제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2021년부터 재건축하고 갭 투자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 재건축을 얘기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당연히 갭 투자를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과 정부가 감추고 있는 전세 시장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가장 핵심은 지금 여기에도 써 있지만, 역전세 상황. 역전세 상황. 자, 이거를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정부에 속게 되면은 지금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갈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1월 달에 한참 집값이 떨어지던 시점에 왜 집값이 떨어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썼던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전세 대출이 원래는 이렇게 작았던 게 2년 지나고 나선 이렇게 늘어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자가 감당해야 할 이자가 2배가 넘게 늘었거든요. 이렇게 2배가 넘게 느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월세 내는 것보다도 전세 이자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월 초에 역전세가 심하게 나타나면서 동시에 집값이 떨어졌던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당시 기대 인플레이션도 얘기하고 그 다음 역월세 얘기도 하면서 이 부분 정말 언론에 부각되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정확히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 21년 1월 그때쯤 딱 짚어보면은 전세가가 이렇게 높아요. 21년 1월 이 시쯤 이렇게 높았는데, 자, 어떻게 되느냐? 20 이게 전세는 2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높은 전세가가 여전히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23년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높이 올라갔던 전세가를 2년 뒤에 맞이하는 사람들은 뭐 아니 새로 들어오는 전세 빠져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런 감당을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높은 전세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게 보시면은 언제까지 최소 2021년 12월까지는, 아니 지방 평균까지 합하면은, 아니 올라간 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못해도 2023년 4월 5월까지는 역전세 상황이 일어나기 매우 쉬웠던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언론이 감추고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포털에서 전세에 대한 뉴스를 검색했을 때 지금 조금 바뀌었네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조금 이런 전세에 대한 의심적인 뉴스가 올라오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 뉴스가 있는데 이 내년에 전세 대란이나 이 뉴스가 있잖아요. 이거 뉴스 비슷한 게 이제 계속 조금씩만 바꿔서 기사가 이런 비슷한 뉴스로 몇 개씩이 계속해서 갱신이 되면서 이 뉴스가 계속해서 요 최근에 이 뉴스 상단을 장식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자 정부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최근에 언론 굉장히 이 전세 가격 전세 대란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공급이 공급이 매우 전세 공급이 지금 매우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 전세 대란 부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괜찮은 일인가? 자, 지금 언론에서 아니 정부에서 연착륙한다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집값 올리는 정책을 했었죠. 그랬는데 그 집값 올리는 정책이 결국에는 9월, 10월 이때쯤까지 좀 먹혀들다가 자, 지금 이게 11월 달 뉴스를 조금 찾았는데 제가 조금 뒤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11월 달까지 해놓은 건데 자, 여기 전세가 떨어지니까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전세 대란 뉴스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냈어요. 근데 이 뉴스들 좀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5월 하순에 8월 전세 대란 뉴스가 뭐 KBS, MBC, YTN, 모든 방송에서 8월 전세 대란 얘기하던 시점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했던 그 내용입니다. 보통 주택시장의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게 지금 투자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투자자를 받쳐줄 수 있는 게 이 바로 전세입니다. 그래서 전세, 특히 갭 투자 분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실 텐데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지금 이 선거 기간을 앞두고 그다음 2020년 임대차 3법 그 이슈를 같이 통틀어서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온 뉴스들이 뭐냐? 8월에 전세 대란이 온다라는 뉴스가 너무 많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반기 전세 대란 얘기, 그다음 특히 나오는 얘기가 뭐냐? 8월 달 전세 대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뭐 일제 상승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뉴스를 검색을 했을 때 참 제가 요즘 언론사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 올라가는 이 조바심을 조장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뉴스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떨어지는 지역이 나오는 뉴스 같은 경우는 별로 잘 나오지가 않아요. 아까 자료에서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미 작년 5월 달에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역전세가 터져가지고 올 초에 아니 작년 말부터죠. 역전세 상황 때문에 전세가도 떨어지고 결국엔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 둔촌주공 살리기 그 시점부터 정말 정부가 눈치를 안 보던데 보시면은 1월 30일 이때예요.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특례보금자리론 말 그대로 보금자리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무려 38조를 집어넣겠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37조가 주택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 그대로 너 이거 빚 갚을 수 있어? 혹은 연소득 얼마야? 하는 이 DSR을 우회하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이거를 은근
비판을 했었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면 다행이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전세 사기 문제도 그렇고요. 이 처음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어마어마하게 막 나가다가 좀 꺾일 때쯤 되니까 정부에서 금융권에 뭐라고 했어요? 아, 너희들 은행들 너무 많이 벌었지 않느냐? 너희들 공용기관인데 금리 낮춰라. 이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로 어떻게 됐죠? LTV, DSR 연결되는 전세나 이 주택 이 부분에만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어줬잖아요. 아, 특례 보금자리론만 아니라 실제 은행도 이 DSR 아니 LTV 부분 이 주택담보 부분에서 금리를 낮춰줬어요. 그러면서 이 전세 문제되는 것도 정부가 다 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다 정부가 보상해주고 있고요. 아니 정부가 돈을 계속 풀어준 겁니다. 어떻게? DSR을 풀어서. 그리고 50년 만기 대출까지. 제가 그래서 정부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해줬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1월 달부터 계속 역전세 상황이 유지되고, 아니 역전세 상황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죠. 근데 집값 전세값 오를 일이 없었는데 그거를 올려줬던, 그동안 올랐던 이유가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또 빚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정도는 확인해야 하는데 빚 못 갚아도 그냥 내줬던 돈 때문인 겁니다. 제가 그것을 비판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LTV는 풀어주더라도 DSR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건 부동산 전문가로서 그게 잘못되면은 지금 부동산 거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정부에 바라는 거는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러면은 전세가는 오른다고 뉴스 기사가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경계하라 얘기하냐면 당연히 금리 문제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보시면은 영끌 아파트 뭐 경매 지금 경매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솔직히 그건 있어요. 이제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집 안 사고 전세 살려는 사람은 있으니까. 자, 지금 솔직히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정부에서 빚 엄청 풀어줘가지고 전세가 오르는 게 딱 특례 보금자리론 딱 이 시점입니다. 전세 가격 추이 보시면은 그러면은 No! God, please, 이게 no! 많이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22년 10월 달 그러니까 22년에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그거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자 22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떨어졌고 11월 달이면 아까 보시면 한 이 정도 더 떨어졌을 텐데 그게 올라봤자 그 오르는 그 폭이 더 컸으니까 올라봤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1년 동안 꾸준히 올라갔어도 이제 이전에 2년 전에 높은 전세 가격을 따라가기에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수준이죠. 지금 올라간 게 올 상반기부터 지금 12월까지 계속 전세가 올랐고 뭐 상한가 쳤고 뭐 그런 얘기 나왔어도 실질적으로는 오른 게 매우 미미하다. 2년 전 전세가가 더 높다. 2년 전 전세가가 높다라는 거는 여전히 역전세 상황이다. 근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던
이 언론과 정부의 말도 참 어이가 없는 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달 되면은 전세 상황 완전히 바뀔 겁니다. 자, 저번에도 제가 10월 달에 역전세 오기 전에 8월 달 전세대랑 그렇게 뛰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저는 1월 아니 지금 역전세가 굉장히 크게 틀 시점이기는 한데 12월 달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부터 12월엔 입주 물량이 없었어요. 근데 1월 달에 급격히 터집니다. 입주 물량이. 내년에 입주 물량 적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게 1월 달에 상당히 많이 터지거든요. 그럼 서울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이 입주 물량들이 자, 여기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전세 살고 있겠죠. 그러면 특히 개포동 이거 들어갈 때쯤 주변에 전세 살던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서울에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살려고 들어가는 사람 말고 투자로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전세 놓겠죠. 그래서 전세가 더블로 터진다. 2배로 터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올바른 전세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빚이 많은 시장, 전세 자체도 결국엔 빚입니다. 지금 전세 이거 금리 문제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지금 조금 올라간다는 기사 뜬다고 그거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2년 전 전세값하고 비교해서 역전세 상황은 피하고 투자하셔야 한다. 전세에 들어가는 것도 역전세 상황은 피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언제까지냐? 자, 저는 이게 지금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이 지금 부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 이게 이제 전체 은행을 합산해서 그렇지 이제 이금융권 쪽, 상금융 이쪽, 저축은행 쪽 이쪽으로 가면은 특히 부동산 PF 쪽 관련된 쪽으로 가면은 이게 더 심해지거든요. 이게 늘어난다라는 점.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지금 허그 난리 났죠? 정부가 이제 부동산 대책 이거 하는 거 실패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허그가 이거 대위 변제할 수 있는 한계가 오면은 주택시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은 분들을 언제 끝나고 언제 투자하냐 뭐 그 얘기 할 때 항상 했던 게 내가 보는 물건이 있으면은 그 물건하고 비슷한 수준의 주위에 이제 부동산 가서 그 주위에 있는 내 물건하고 비슷한 곳에 전세가 2년 전하고 가격을 비교해 봐가지고 그 가격 차가 줄어들면 이제 역전세 날 확률이 적잖아요. 그때 들어가셔라 라고 제가 그동안 상담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한참 차이나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쳐다보지도 말라고 얘기했었던 겁니다. 오늘도 이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동영상으로 전세 지금 상황과 왜 갭 투자를 투자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아직도 이제 이런 전세대란 온다라고 이런 기사에 낚여서 잘못 투자하실 수 있는 영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동영상이 좀 잘 유튜브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하고 구독, 알람 설정을 누르면은 그렇게 잘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 자신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발 이제 영끌로 피눈물 흘리시는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게 제가 보람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12월 중으로 2023년 한국 부동산 총정리와 앞으로 세계 경제 흐름의 분석과 예측을 총 7편에 걸쳐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면은 크게 화를 당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중요한 정보들 끝까지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